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 법입니다. 김포시가 띄운 메가서울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 이슈로 커지고 있는데요. 인천도 수도권 매립지 연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시사인 법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승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자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온 걸까요? 예, 처음에 이 김병수 김포시장이 이 문제를 언급할 때는 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즉 메가 서울 논의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 여기에 여당에서는 지금 이 김포 등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논의할 가칭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별위원회를 꾸려 이 5선 중진인 이 조경태 의원을 이 위원장으로 임명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이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부산, 광주까지 확대하면서 아예 위원회에서 수도권이라는 명칭을 빼기로 결정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김포의 서울 편입이 이렇게 현실화가 되려면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예, 크게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한데요. 먼저 정부 입법의 경우에는 이 김포시가 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계획안을 제출을 한 다음에 이 김포시의회 그리고 서울시의회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주민투표로 과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를 근거로 이제 김포시,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가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정식으로 건의하게 되고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일반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한데요. 문제는 지자체 간의 협의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지금 이 문제에 반대 입장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라는 점이 문제고요. 이에 국민의힘은 의원 입법으로 해서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아예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으로 야당인 민주당이 이를 선거용 포퓰리즘이다라고 해서 반대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 역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아예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하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렇게까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강력하게 또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여당으로서는 이 서울 확장론, 즉 메가시티 서울을 통해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김포시 역시도 새로운 개발 동력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이 김포가 편입될 경우 항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물류에 큰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포 면적이 서울의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김포의 60%가 개발 가용지로 남아 있어 개발 여력도 충분하다라는 점인데요. 수도 서울의 경쟁력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포의 경우에는 일단 수도 서울의 일원이 된다라는 점에서 도시 브랜드 상승이 있고 여기에 그간 미뤄왔던 지역 현안, 특히 교통 문제나 지역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편입안을 두고 이 쓰레기 매립장과 연계를 해서 해석하는 이야기가 좀 많거든요. 예. 특히 서울시에서 그동안 고심했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서울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이 쓰레기입니다. 지금 쓰레기를 묻고 있는 인천 매립지도 언젠가 포화 상태가 될 거고 여기에 인천시에서는 2024년 사용 종료를 선언해 이 지자체 간의 충돌도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26년부터는 이 수도권에서는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예. 앞으로 쓰레기는 일단 태운 뒤 그 재를 매립하는 것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쓰레기를 태우고 그 재를 매립할 곳을 서울시 안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서울시에서는 이 자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이 마포구 상암동을 새 소각장 후보지로 선정했을 때에도 이 주민 설명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정도로 반발이 매우 심합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조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건데요. 그런데 1992년 조성된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1에서 4 매립장으로 구분돼 있는데 1에서 3 매립장은 인천시에 있고 4 매립장은 인천시와 김포시, 양촌 그리고 대곡면에 걸쳐 있습니다. 예. 그런데 1, 2 매립장은 지금 포화 상태고 지금 3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김포에 걸쳐 있는 이 4 매립장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따로 매립지를 구할 필요 없이 사매립장을 이용하면 되니까 자연스레 문제가 해결된다. 알터니가 빠진다라는 그런 이제는 뭐 반응이 있는 겁니다. 예, 최근에 김병수 김포시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매립지 제4매립지가 김포 땅이어서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매립지 이슈가 더욱더 부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예, 일단 김포시에서 서울로 편입이 되면서 쓰레기 매립장은 김포에 두고 서울의 쓰레기를 다 처리하는 것을 받아들일지 일단 김포에서 그걸 받아들일지 시민들이 받아들일지 그 부분이 의문이고요.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수도권 매립지가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사자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소유권은 인천시와 서울시, 환경부만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최종적인 인허가 권한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매립지 일부가 김포에 있다 할지라도 사자협의체에서 합의하지 않는 한 김포시나 서울시의 의도대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온 부분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지금 이 서울 확장과 관련해서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판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